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족냉증은 여름철에 오히려 더 차가워집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몸이 급속 노화됩니다. 자율신경, 근육, 혈관, 수분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수족냉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발 시림을 넘어 손발 저림, 통증까지 호소하시는데요. 겨울철이야 당연히 그렇다 치고 여름철이 되면 좀 호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가 여름철이 되어도 오히려 더 심해진다며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서 무더위가 되면 체온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등의 사용도 한몫하지만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진 우리 몸이 무더위에 대응하면서 과잉 반응한 나머지 체온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온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생명현상이며 굉장히 다각적인 신체 기능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몸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먼저 체온 36.5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건강한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녀 148명의 구강 온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는 36.4도 플러스 마이너스 0.4도씨였으며 오전 6시경에 가장 낮고 오후 4시에서 6시경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상 체온의 최고치는 오전 6시경에 37.2도씨였고 오후 4시에서 6시경에 37.7도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오전 6시경에는 37.2도씨보다 높을 경우 또 오후 4시에서 6시경에는 37.7도씨보다 높을 경우 발열 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아의 정상 체온은 성인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세경부터 점차 낮아지는데 여자는 13세에서 14세, 남자는 17에서 18세부터 성인의 체온 범위를 갖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생후 몇 개월 동안은 뚜렷한 체온 변화의 주기를 보이지 않다가 2세경부터 확실해집니다. 인간은 주위 온도의 변화에도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온성을 지닙니다. 신체의 중심 체온은 정교한 체온 조절 시스템에 의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러한 체온 조절 시스템의 중추는 시상하부의 시각교차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는 중심 체온을 감지하여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체열의 생산과 방출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근육 수축과 대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열과 피부와 폐를 통해 유시되는 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체열의 생산은 주로 여러 주요 장기에서의 대사작용과 내부장기 활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체 활동 시 골격근 수축작용의 부산물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떨림은 체열 생산을 정대시키는 1차적 수단입니다. 주요 내부 장기에서 생산된 체열은 순환계를 통해 전신으로 분배되는데 신경계로부터의 정보에 따라 순환계는 각 신체 부위의 온도와 외부로 방출되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온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열은 크게 복사, 정발, 대류, 전도 등의 4가지 기전으로 유시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시되는 양의 60%는 복사에 의합니다. 복사는 단위 면적당의 온도 차이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되고 신생아는 체중에 비해 체표 면적이 가장 넓어 급격히 떨어지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체열 유시 기전 중 또 하나는 정발이며 유시되는 열의 약 4분의 1이 피부와 호흡기 점막을 통한 수분 정발을 통해 일어납니다. 운동 시 발생한 체열은 대부분 복사, 즉 피부혈관 확장이죠. 와 정발, 발안에 의해 유시됩니다. 수분 섭취의 공급이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체온은 대사활동으로 생성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에너지는 일종의 화학 에너지인 ATP로 변환되며 이 과정에서 열도 생성합니다. 근육활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도 체온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온은 외부 환경과의 열 교환으로 조절됩니다. 더운 환경에서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을 흘리고 차가운 환경에서는 몸이 열을 생성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 조절된 체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우리 몸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 밖에 체온 유지를 돕는 보조적인 신체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체온 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체내 온도가 변화하면 자율신경계는 체온 조절에 의해 일정한 조절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죠. 근육활동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의 대사활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체내 온도가 상승하여 체온 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혈액순환도 중요하죠. 혈액은 체내 온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혈액이 신체 표면으로 이동하여 열을 방출하고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이 신체 중심으로 이동하여 열을 보존합니다.
땀 분비는 열을 방출하기 위한 체온 조절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여 열을 방출합니다. 혈당 농도가 높으면 체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 농도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체내 조절 시스템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서 인간의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였다면 먼저 신진대사에 매우 밀접한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겠죠. 자율신경계 중에서 특히 부교감신경이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데 땀의 배출, 혈관의 수축 등에 의해 체온을 조절합니다. 수족냉증인 분들은 자율신경계 가로가 관찰되는데요. 자율신경계 가로를 막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소화기능, 수면의 적정화가 중요하죠. 가식하지 않습니다. 가식하면 자율신경계에 무리가 가해집니다. 지나치게 혈당이 높은 음식도 삼가합니다. 소화효소의 낭비와 더불어 혈당 찌꺼기가 장으로 가서 장내 유해균의 정식을 조장하여 장내 세균 숲의 평화를 깨뜨려 자율신경계를 곤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소화효소와 발효가 제대로 조화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주 먹는 마늘, 생강, 파, 양파, 부추, 브로콜리, 우엉 등의 생채소에는 식이섬유와 해독 성분이 풍부합니다. 제철 과일들을 껍질째 섭취하는 것 역시 장내 유익균들에게 소화효소와 섬유질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최선의 건강활동입니다. 잠을 잘 자야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아침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몸을 기분 좋게 노곤하게 하고 머리의 가부화를 줄여야지 숙면에 취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식이도 중요하죠. 칼륨과 마그네슘 풍부한 바나나나 견과류 등이 신체 이완작용을 해서 잠이 쉽게 들게 합니다. 저녁 식사로 가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기 전 2시간부터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초콜릿, 음료 등의 간식을 피하고 따뜻한 물이나 차 종류를 마시도록 합니다. 밤에 잘 때는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꺼두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육활동을 통해 체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7,000보 이상 계란 구르듯이 걷습니다.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서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며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도 균형 잡히게 섭취해야 단백질 흡수가 수월해집니다. 다른 영양소의 도움 없이는 단백질도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적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8종이 다 들어가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한두 가지 아미노산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식물성 단백질에는 미네랄, 섬유소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빠뜨려서도 안 되는 거죠. 더불어 동물성 단백질만 먹다 보면 필요 이상의 지방도 섭취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정 비율로 맞추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통해 체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물처럼 술술 잘 흐르게 하려면 혈액이 한 곳에 정체되지 않게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7,000보 걷기를 꾸준히 실천해야 하고요.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자세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 대단히 해롭고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기는 혈액이 뻑뻑해지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에 30분마다 경고음이나 알람이 나오게 해서 될 수 있는데도 한 자세로 30분 이상 있지 않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만의 스트레칭 방법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 두었다가 손털기, 발목 돌리기, 각종 스쿼트 자세, 요가 동작들을 30분마다 적어도 3분 이상 해주면 혈액이 탁하고 뻑뻑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자세를 막는 것과 함께 꾸준한 운동 역시 만성염증 예방효과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면 젓가락 식사로 국물을 줄여서 싱겁게 드시고, 당뇨가 있다면 거꾸로 식사법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땀 분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어 땀 분비가 원활하다면 우리 몸은 자유롭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땀의 재료가 부족하다면 우리 몸은 땀 방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체온을 낮추는 경향으로 항상성을 조정하기 마련입니다. 하루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며 소변 색깔이 탁하지 않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입술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입술은 항상 촉촉함을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여름철 원활한 체온 조절은 혈관 건강과 면역 건강에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체 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체온 조절 기능을 유지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